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요즘에 여러분들이나 저나 노후 대책을 어떻게 해서 살아갈 것인가. 개인연금을 들어야 하는가, 아니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안전보장제도를 이용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개인연금이나 아니면은 이 개인이 노후 대책을 별도로 세워야 하는가. 그렇게 이제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이트에 보면은 노후 대책이라 해가지고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옛날에 여러 가지 노후 대책이라는 것도 시대 상황에 따라서 변해요. 옛날에는 1988년도에는 국민연금, 국가에서 주도하고 시행한 사회보장제도, 노후 대책으로 국민연금이 대체율도 60%, 70% 최고 수준의 노후 대책 연금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연금도 많이 들고, 그때는 노후 대책을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했다고 보면 되겠지요. 그렇지만은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연금을 여러 가지 종류를 복합적으로 들어서 노후 대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질병에 이제 암보험이라든가 질병보험에 이제 가입을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도 하나의 노후 대책의 일부다, 그렇게 봐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 세계가 경기가 좋았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지금 현재 전 세계가 봉착하고 있는 이런 상황은 우리가 듣도 보지도 못한 새로운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옛날에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노후 대책은 아득한 옛날에 좋은 방법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면 됐어요. 저도 그렇게 해서 살아왔습니다. 저도 국민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나라 상황이 좋지 않잖아요. 전 세계가 다 그래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야. 중국에서도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인 연금 제도를 삭감하겠다. 전 세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연금 제도에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해서 발동하겠다. 그렇게 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경기가 좋아서 국가 성장률이 쭉쭉쭉 올라가고 될 때에 그때 그 시절에 노후 대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그렇지만은 지금의 상황은 전 세계 전 국가들이 옛날의 노후 대책으로는 안 됩니다. 완전히 물 건너갔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왜냐? 국가가 경기 침체로 세금도, 전 세계가 세금도 세수가 펑크가 나서 세수도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많이 거치지 않지요. 그러니까 정치할 자금도 없고 부족한데 사회복지제도에 투자할 돈이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국민들한테 복지제도를 이용해서 환급제도를 활용해서 사회복지제도를 해야 되는데 안 됩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그래요. 그럴 때는 우리가
지금 현 전 세계가 처한 이러한 그 경기 불황, 앞으로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 해이가 느껴지고 불투명할 때 지금 현재 우리 노후 대책은 어떤 제도, 새로운 제도가 현명한 제도인가, 이걸 생각해내는 것이 현 과제입니다. 그 전에 있던 제도는 지금에 통하지 않습니다. 물 건너갔습니다. 그거는 노후 대책은 안 돼요. 그 전에는 뭐 개인연금, 국민연금, 건강, 암보험 이런 거 들어서 2층, 3층 노후 대책 하면 된다. 그것은 전 세계가 경기가 호황 때 잘 나가고 전 세계가 좋았을 때 노후 대책이고, 지금은 그거는 물 건너갔다. 쓸모가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국가에서도 책임을 못 지겠다는 얘기입니다. 전 세계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중국에서도 내가 중국 신문에 황구시보에 가끔 들어가서 봅니다. 제가 한자 한문 중국어를 하기 때문에 중국 신문에 들어가서 가끔 봐요. 전 세계가 다 그래.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나라가 잘 살고 경기가 잘 돌아갈 때 나라도 사회복지 제도를 이용해서 국민한테 혜택을 많이 주는 환급 제도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불가피하게 그렇게 돼요. 전 세계가 국민들을 왜 그렇게 홀대를 하겠어요? 지금 현재 국가도 지금 운영하기 힘들다, 그런 얘기입니다. 국가도 이제 개인만 파업하는 게 아니라 국가도 파산되고 파산되는 국가도 많이 생길 겁니다. 국가도 도산되고 파산되는 그런 국가도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럼 전 세계 국가가 부도 국가가 많이 생긴다. 그러면은 국제 부도 국가에 구제할 수 있는 IMF 국제은행도 불가능합니다. 그것도 잘 나갈 때 한두 개의 국가가 이제 부도가 났을 때 국제 IMF 구제 금융이 국제은행에서 그 나라를 살리려고 돈을 빌려줘 가지고 재생시키려고 할 수 가능하지만은, 여러 국가가 동시다발적으로 부도가 난다. 그러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마비가 된다. 그럴 때는 우리 개인적으로 노후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 것인가. 저번 시간도 얘기했지만은 금밖에 없습니다. 금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생기고부터 어마어마한 아득한 옛날에도 황금이면 최고였습니다. 그 옛날에 저번 시간도 얘기했지만은 제가 허준 선생님이 이제 옛날에 동의보감을 창제하실 때 허준 선생님이 이제 유이태라는 스승님을 모시고 거기서 이제 의학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유이태 아들이 이제 과거 시험을 볼 때 이제 황금을 볼 때 보면은 옛날에도 부정부패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과거 시험을 볼 때도 황금을 들고 가가지고 뇌물을 바치고 과거에 합격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때도 황금을 최고로 쳐줬다. 그런 게 보입니다. 옛날에 MBC 창사 허준이 같은데 보면은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황금을 상당히 중시했다. 그 시대도. 그리고 옛날에 나무꾼이 자기 뒷 연못에서 나무를 하다가 쇠꼽 도끼를 풍덩 빠뜨려서 잃어먹었는데 너무 착하게 살았다. 그걸 찾으려고 거기서 서성대니까 금도끼가 나왔다. 그런 얘기 이런 얘기해 저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금을 사놓으라. 금이 천정부지로 계속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도 금괴를 작은 걸 사놓으면 됩니다. 한 1kg짜리가 지금에 한 5,700만 원? 한 6천만 원, 7천만 원 합니다. 1kg짜리가.
500 금괴짜리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사가지고 이제 은행에서 시행하는 대금고 이런 데다가 넣어놓고 필요할 때 조금씩 팔아서 생활비로 쓰는 각자 도생을 하는 노후 대책을 해야 하는 시기가 왔다. 아득한 옛날에 항상 그 사이트에 이런 동영상에 들어가면은 노후 대책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뭐니 해도 지금에도 국민연금이 최고고, 개인연금 들고, 또 모원연금 들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 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최고다. 그것은,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에는 그게 통하지 않아요. 앞으로 경기가 정말로, 매서 경기가 제가 앞으로 좋아지지 않을 것인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안 됩니다. 경기가 좋아질 수 없는 상황이 제가 알고 있어요. 경기가 안 좋아집니다. 왜냐? 인구 때문에 지금의 전 세계가 아니 1년 3년치기 비가 올 것이 한 달 만에 왔다고 어제 그저께 텔레비 나오잖아요. 전 세계 그 자연도 사람도 자연도 이 우주도 축소판입니다. 이 사람도 우주의 축소판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도 우주의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정에 냉장고 있잖아요. 에어컨 있죠. 자연의 지구에서도 빙산이 있잖아요. 거기 자연 우주의 가정에 비유하면은 냉장고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다 녹아서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지구가 뜨거워진다는 얘기죠. 펄펄 끓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없어지면. 그리고 그 천만년, 만년설, 이만년설, 만년설이 다 녹으면 그 안에 급냉되었던 병균들이 이글이글하게 튀쳐나온다는 얘기죠. 참 자연의 그 섭리, 신비라는 게 참 사람으로 가늠하기 힘들 신비성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두뇌가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돼도 자연의 섭리를 10%도 이해를 못하고 죽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대과학이 아무리 발달돼 가지고 의학계라든가 먼계라든가 이제 더 이상 알 것이 없다. 그게 아니잖아요. 수없이 번복이 되잖아요. 그게. 그 신비라는 게 참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에 있는 숲 같은 경우에는 사람으로 또 비교하면 사람도 이게 우주의 축소판이라고 했습니다. 옛날에 그 허준이 선생님이 쓴 동의보감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폐에 해당된다. 자연이 폐기되잖아요. 자연이 파괴되면은 자연에 있는 폐가 다 망가졌는데 자연이 살겠어요? 냉장고 없어가지고 빙산이 다 없어졌잖아요. 그러면은 가정에서 에어컨이 없으면 살 수 있나요? 온열 질환자가 걸려서 다 죽잖아요. 그러면 자연에 있는 냉장고는 빙산인데 세계의 만년설인데 그게 다 녹아서 없어지면은 자연이 살 수 있나요? 다 죽잖아요. 그 다음에 숲이 없어지면은 사람으로 비교하면은 폐입니다. 허파. 자연이 숲이 다 없어지면은 사람이 비교하면 폐가 없어지는데 자연이 살 수 있나요? 자연이 살지 못하면은 인간도 살 수 없다 하는 것이 그 기본 원리잖아요. 그 전에 우리 환경 보호할 때 그 슬로건 사람도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연이 없어지면 사람도 살 수 없다. 그것이 슬로건의 자연 환경 슬로건의 기본 이념입니다. 그래서 노후 대책, 연금제도도 각자 도생. 그러니까 자기 살 것은 자기가 이제 해결을 해야 된다. 각자 도생. 개인이 노후 대책은 개인이 해야 된다. 이제는 국가도 보장을 못한다. 왜냐? 국가도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전망은 저가 보기에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희박합니다.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희박해요. 왜냐? 자연 환경이 좋아질 수가 없잖아요. 인구가 점점 늘어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구가 한 10명 됐을 때는 공장 한 개만 지으면 충분히 먹고 살릴 수 있는데, 몇 배 올라가는데 공장 점점 짓잖아요. 그러면 공장에서 공장을 돌리려면 거기서 나오는 그 공해 물질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게 또 자연을 파괴하잖아요. 이런 말할 수 없습니다. 아니, 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인구 절벽이라 해가지고 사람을, 소멸 국가도 생기는 국가도 생기는 국가도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인구 증가 때문에, 인구 절벽이 생깁니다. 왜냐? 무지막지하게 인구를 또 많이 생산하는 나라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인구 절벽의 피해가 곧 환경 파괴 때문에 온다. 옛날에 옛말이 이런 게 있잖아요. 사람이 뻗을 자리가 있고 누울 자리가 있어야 들어 눕든지 아니면 다리를 펼 게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아이를 낳아놓고는 키울 수가 없으니까 아이를 낳지 않지요. 돈이 많이 들어가고, 가난하게 살고, 죽을 지경인데 아이를 어떻게 낳느냐. 그 얘기입니다. 옛말에 그 얘기예요. 아이를 낳아놓으면은, 키울 때 힘이 있어야지 아이를 낳든지 말든지 하지.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인구는 자꾸 증가를 하는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결국은 인구가 소멸 국가뿐입니다. 그것도 경쟁이에요. 무조건 많이 낳아서 자식을 교육을 가르치든 말든 그냥 목숨만 부지하고 살자. 그렇게 하는 그 상태의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있습니다. 생기는 대로 아이를 낳는 전 세계의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선진국이라고 할 수 없지만 어떤 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낳으면 키울 수 없고 돈이 많이 들어가서 아이를 불행하게 만들 수는 없다. 차라리 낳지 않는 게 낫겠다. 그래서 옛말에 누울 자리가 있어야 눕지. 그 다음에 다리를 뻗을 공간이 있어야 다리를 뻗지. 공간도 없는데 누울 수가 있느냐? 다리를 뻗을 공간도 없는데 다리를 뻗을 수 있느냐? 그거와 똑같은 비교가 됩니다. 자식을 낳아라 하는데 낳아놓으면 키울 수 있겠느냐? 돈 많이 들어가서. 제대로 아이를 키우지 못해가지고 아이가 불행해져서 살기 어려워가지고 죽을 지경이 되는데 왜서 아이를 낳아서 고생시키나. 차라리 안 낳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자연의 섭리가 발동하게 된 겁니다. 그게 자연의 섭리가 발동하게 돼요. 사람이라는 게 머리가 있잖아요. 내가 아이를 놓으면은 키울 수가 없다. 요즘에 경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부부가 둘이 벌어도 둘이 먹고 살고 집 마련하기도 힘들다. 자가 스스로 깨달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각자 도생을 하려고 합니다. 살 궁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이를 낳지 않아요. 그런 반면에 또 사람들 간에는 생긴 대로 나. 그렇게 해가지고 무지막지로 아이를 많이 낳는 사람도 있어요. 전 세계 통틀어 봤을 때는. 그러면은 아이를 낳지 않고 그런 나라들이 상대적으로 박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박탈을 당하는 피해를 보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않아가지고 소멸 국가가 생겨가지고 없어지는 나라는 없어지고, 무지막지로 아이를 그냥 아이를 학교 이런 걸 가르칠 필요도 없어. 그냥 나가지고 풀뿌리 파먹고 그냥 목숨만 부지하면 돼. 그래가지고 생기는 대로 낳는 나라는 소멸하지는 않고 그런 나라들이 앞으로 무지막지하게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세계 미래상이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 세상 자연 섭리가 그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인구가 지금 감소될 수 있나요? 전 세계가 인구 감소를 하자고 머리를 맞대는 것도 없잖아요. 응? 무슨 소리야. 지금 살기 어려운데 지금 기름값이 비싼데 저기 연탄을 떼. 우리 옛날에 살 때 돈이 없을 때는 연탄 떼잖아. 요즘에도 도시가스 비싸니까 편하지요. 도시가스 비싸니까 연탄 떼는 가정도 아직도 있습니다. 달동네 같은데 아직도 19공단을 떼는 데가 있어요. 아, 비싼 도시가스를 어떻게 쓰느냐. 연탄을 갖다가 떼면은 좀 절약이 된다 해가지고 없는 집들은 아직도 연탄을 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국가들은 발전소, 화력 발전소를 많이 하겠다 이거죠. 원자력 발전소를 세우려니까 기술도 없고, 또 원자력 발전소를 세우면은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또 나오는 뭐 액체라든가 뭐 아니면은 그 액체 내지는 그 고체 이런 폐기물들도 무시 못 하거든요. 쌓인다는 얘기죠. 그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는 점점, 전 세계 국가들은 앞으로 점점 가난한 나라로 변질되게 됩니다. 가난한 나라로 변질되게 돼요. 점점 가난한 나라로 역성장을 하게 됩니다. 경기가 성장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성장이 되게 됩니다. 그게 자연섭리예요. 자연재해로. 그러니까 자연재해로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 연탄을 전부 다 지하에서 캐가지고 더 많이 사용하니까 그 공해가 더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연탄을 떼면은 연기가. 그러니까 더 환경이 빨리 파괴돼요. 그러면은 또 환경이 파괴되면 자연재해가 점점 심하게 일어나면은 그 전 세계 나라들의 그 경기가 점점 후퇴합니다. 전진을 하는 게 아니라 후퇴해요. 역성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점점 가난한 나라가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우리 인간 세상이 태어날 때 초창기 어려운 시절로 다시 복귀하는 셈이 됩니다. 지금 현대는 과학이 발달을 하고 사람들이 잘 살고 엄청나게 누리고 사는 시대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옛날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 자연의 섭리예요. 왜냐? 자연의 섭리가 그렇게 이제 되면은 자연재해가 많이 생기면은 이제 그게 환경이 복구되는 그 과정이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하나의 과정이다. 그럼 그렇게 되는 과정이 자연재해가 발동해서 그렇게 일어나는 과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자연 섭리라는 게 자연이 파괴되면은 스스로 회복하려고 하는 자정 능력이 생깁니다. 그것이 자연의 섭리다. 그래요. 그래서 그 자정 능력이라는 게 곧 자연재해입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나가지고 사람을 많이 줄이겠다는 얘기예요. 그 기본 밑바탕에 있는 뜻은. 줄여야지만, 인간이 많이 줄어야지만 환경이 복구가 됩니다. 그 복구하려고 그 자연의 섭리 기능, 그러니까 그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거지요.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마당에 국가도 지금 살기 어려워서 이제 국가 부도가 나는 마당에 구제금융 그 은행에서도 앞으로 국가 부도 난 국가는 각자 도생을 해서 책임을 져라.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 그렇게 됩니다. 여러 나라가 동시다발적으로 국가 부도가 나는데 어떻게 그걸 모두 구제를 할 수 있나요? IMF 국제은행도 올 수도 마비가 됩니다. 불가능해요. 해주려고 해도 해줄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국가도 국민을 좀 잘 보살피고 복지제도를 많이 해주려고 노력은 마음은 있지만은 국가가 지금 전 세계 국가가 잘 돌아가지 않고 불경기고 마이너스 경제가 되고 하는데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은 국민대로 각자 도생을 알아서 해라.
국가는 국가대로 또 알아서 하겠다. 모두 각자 도생이에요. 국민 딸로, 국가 딸로. 그 공동체라는 게 파괴됩니다. 이제 이게, 살기 어려워지면은 개별로 이제 살아야 돼요. 국민은 국민대로, 각자대로, 국가는 국가대로.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게 지금 현 상태로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전 세계가 사회복지 제도가 잘 돼 있다는 나라들도 지금의 전부 다 그 국민연금이나 뭐 무슨 연금 전부 다 주지 못하고 아니면 삭감 내지는 그 자동 조정 장치를 발동해 가지고 전부 다 법을 바꾸고 그 난리를 치잖아요. 그 연금을 줄인다고 해서 시위가 나 가지고 해외 토픽으로 많이 나오는 걸 봤잖아요, 우리가. 그 나라만 그렇겠어요? 이 옆집에 불량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를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결국은 제가 얘기하잖아요. 환경 파괴 때문에 모든 것이 오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확률은 희박하다. 그렇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이라는 게 한번 파괴되기 쉽지 복구되기라는 건 쉽지 않거든요. 전 세계가 뭐 맞대고 인구를 줄이고 협력을 하자 해서 머리를 맞대고 죽을 힘을 다해서 지금의 협력을 해도 불가능하다. 지금 상태에서는. 그런 상태인데도 나 몰라라 하는 국가도 천지인데 되나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봤을 때는 이제 전 세계가 이제 뭐 어느 정도 물가가 안정되고 이제 금리도 좀 너무 그 이자가 비싸는데 이자도 많이 좀 떨어지고 그렇게 할 시기가 됐다 그래서 이제 좋은 시기가 오는구나 이러면서 옛날 생각을 하잖아. 옛날 좋을 때 그 옛날에 그 리즈 시절을 생각하잖아요. 이제는 다시 리즈 시절은 다시 오지 않는다. 환경이 복구가 되면 오겠지요. 환경이라 파괴되면은 환경 복구라는 것은 엄청난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500년, 1000년, 2000년, 만년 가까이 돼야 복구가 되는 것이 환경이에요. 숲이 다 망가져서 없는 경우 있잖아요. 산불이 여기서 나고 저기서 나고, 그 다음에 벌채를 해서 나무를 팔아먹겠다. 살기 어려우니까 밀림을 다 훼손시키고, 산불이 나서 다 없어지고, 거기에 살던 동물들이 다 없잖아요. 다 죽잖아요. 날이 더워가지고 날아다니는 새가 뚝뚝 떨어진다. 이 자연 생태계라는 것이 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역별로 하는 기능이 다 있어요. 동물들이 하는 이 기능, 숲이 하는 기능, 그 다음에 바다, 호수가 하는 기능, 얼음이 하는 기능, 산이 하는 기능, 모든 기능이 다 각자 분배가 되어 있습니다. 영역이. 그런 것이 한쪽 영역이 다 소멸되고 없어지게 되면은 그 지역에 있던 동물들이 다 죽고 없어지면은 동물에서 또 기생하고 있는 그 영역이 있거든요. 자연의 섭리에 준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 미생물들이 동물에 기생하면서 살던 것이 이제 동물들이 다 죽게 생겼다 하는 걸 귀신같이 압니다. 그래서 그 질병들이 인수 공동병이라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사람과 동물들이 같이 걸리는 광경병, 미친 개 병 같은 경우에는 사람한테 물리면은 사람도 걸리고 동물도 걸리고, 그걸 갖다가 사람 걸리고 동물도 같이 걸리는 병을 갖다가 인수 공동병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점점 많이 늘어나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그 미생물이라는 게 바이러스라든가 세균 이런 것들도 생명체잖아요. 사람만 생명체가 아니라. 그 생명체라는 것은 스스로 살아갈 힘을 창조물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에 있는 것을 창조할 때 그 생명에 살아남는 기능을 공동적으로 부여했습니다. 그걸 갖다가 천부적인 생명력이라고 합니다. 살아남으려고 자꾸 동물들이 다 사라지는 걸 귀신같이 알아요.
옛날에 그 쥐새끼라는 토끼 같은 것이 지진 나기 일주일 전에 산으로 전부 다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그 짐승들도 머리는 둔하지만은 그 천부적으로 천부적으로 받아온 지혜라고 할까?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도 나이 많이 먹으면은 지혜가 좀 둔화가 되지만은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지혜가 성인보다는 더 높아요. 그래서 그 동물들 같은 경우는 지진이 나기 일주일 전, 보름 전에 전부 다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이동을 해요. 옛날 사람들이 저 무슨 짐승이 이동을 하게 되면 큰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짐작을 하잖아요. 그게 천부적으로 하늘에서 창조물께서 천부적으로 내려주신 생명 보존 능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생명 보존 능력의 지혜를 천부적으로 물려받았다, 창조물한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듣도 보지도 못한 이상한 질병들이 많이 생기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치료제를 개발하면 또 내생이 생겨서 그놈의 또 병균들이 살아남으려고 자꾸 열이 변하고 저리 변하고 요리 저리 변하잖아요. 그게 이제 변종으로 자꾸 발전한다는 얘기. 어떻게 하든 간에 살아남겠다, 그겁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체의 그 천부적인 본능, 천부적으로 창조물께서 준 생명 보존 능력입니다. 그거는 사람도 있고 미생물도 있고 짐승도 있고 다 있어요. 생명체라는 건 다 있습니다. 그러는데 국가도 앞으로 경기가 안 좋아지는데 국가도 앞으로 부도가 나서 살아남기 힘들다. 그러면 나중에 정말로 국가도 부도가 나가지고, 국가라는 게 세금이 어느 정도 세금도 납부가 돼가지고 많이 수입이 들어오고 해야 그 돈으로 정치를 하고 국민을 다스리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정부라고 합니다. 정부도 나중에 그게 아주 가난하게 되면은 무정부 상태가 돼요. 그게 나쁜 말로 되는 게 아니라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사람이 세금 낼 돈이 없다, 이 얘기예요. 장사가 안 되는 장사를 전부 다 안 하겠다. 그러니까 장사 안 하면은 세금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들어가지고 세금이 안 들어오는데 나라에서 정치할 수 있는 돈이 없나요? 있나요? 없잖아요. 앞으로 정치를 못하면 나라도 없어지고 각자 도생입니다. 국민들은 국민대로 살아가고 나라는 나라대로 살아가고 전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원시 시대에 있던 그 시대로 돌아갑니다. 국가라는 것도 우리가 처음부터 생긴 게 아니에요. 나중에 집단 부족 생활 이렇게 모여 그걸 갖다가 인간이라는 사이 간자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사이 여러 모여가지고 사이가 모여서 살다 보니까 이거 우리가 어떤 단체를 마련하고 국가라는 국민이고 국가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법도 만들고 이래가지고 나라라는 거 하나 만들자. 그래가지고 정부고 나라고 국민이고 생긴 것이지, 초창기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전부 다 그 나라 국가라는 게 없습니다. 완전히 그 씨족, 부족 요런 사람들만 살았어요. 가족 단위로 부족들이 생기고 촌장, 나중에 조금 크면 촌장이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나중에 점점 이제 발전이 돼가지고 나중에 국가 형태로 발전해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 나라의 국가 형태로 지금이 성립이 됐다, 정립이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환경 개선이 지금 이 정도 되면은 얼마 전에 얘기했는데 점점 불이 나잖아요. 이게 점점 고온이 되면은 가물어지고 고온이 되면은 이 불이 많이 나잖아요. 산불 다 나가지고 다 타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앞으로 대홍수가 나요. 이게 숯불이라는 게
사람 폐와 똑같아서 홍수 예방 효과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자연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숲이 자연을 깨끗이 해줘요. 공기를 깨끗이 해주고 그 다음에 홍수가 나지 않게 그 비가 오면은 물을 품어줍니다. 댐에 못지않아요. 다목적 댐이라고 하는데 그 홍수 예방 장치로 다목적 댐을 많이 건설하는데 그거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그 자연의 섬이라는 게 적절한 시기에 비가 적당히 와주고 또 온도도 적당히 되고 환경이 파괴가 안 됐을 때 그 영역별로 다 그게 적당한 그 수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자연의 섭리라는 게 균형이 딱 밸런스가 잡혀 있어 가지고 모든 것이 환경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환경 밸런스가 다 깨졌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동물은 인간이고 앞으로 환경은 점점 못쓰게 되고 얼마 전에 내가 텔레비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집에서 먹는 생수 있잖아요. 아무나 저 수돗물 앞으로 들어오시면 뭐가 외국에서 들어오는 뭐 좋다는 생수를 좀 사 먹어. 그걸 수거를 해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미세 플라스틱이 꽉 찼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런 얘기는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생수도 옛날 말입니다. 요즘에는 지하수, 안반수,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안반수라는 거는 지하 몇백 미터 밑에 내려가면은 바위가 있습니다. 바위를 차감기를 뚫고 내려가서 그 밑에 있는 그 물이 가장 청정지역이고 물이 좋습니다. 그래서 안반수에서 200m, 300m, 500m의 안반수에서 채취한 생수다. 최고의 물을 먹어라. 그래서 세계 갑부 최고 부자들도 이제는 생수를 사 먹을 때도 없습니다. 돈만 있으면은 이 세상에 다 살 수 있을 것 같지만은 못 살아요. 환경이 다 파괴되는데 그 옛날에 부자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갑부라고 해도 환경을 되돌릴 수가 있나요? 없잖아요. 이 인간이 환경을 복구하고 극복할 수 없어요. 인구가 없어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인구가 지금까지 점점 증가하고 환경 복구를 하고 환경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요마침도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나 혼자만 살겠다. 안 됩니다. 환경이 전부 다 파괴되면은 전부 다 공해 물질을 똑같이 먹게 됩니다. 그것도 환경이 어느 정도 파괴됐을 때에는 가능한 일이지만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금도 개인적으로 해야 된다. 앞으로 금을 사놓는다고 해도 금값이 그 해지 기능도 있고 거기에 보존 가치가 있을런지 사람들이 많이 살아야지 금값도 올라가는데 앞으로 사람이 점점 줄고 환경이 점점 파괴돼 가지고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되면은 금이 집덩이만 한 게 있어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가치를 보존할 수가 없잖아요. 그 수요자가 있어야 그것도 가치가 늘잖아요. 금이라는 게 사용 용도가 엄청납니다. 여러분들이 나도 여기 유튜브 방송을 하지만은 그 마이크 케이블 같은데 은으로 만든 그 케이블, 금으로 만든 케이블은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리고 그 음성도 왜곡이 안 되고 내가 얘기하는 그 음성 100% 전도율로 왜곡 없이 전송할 수 있다. 그리고 전자제품에 금이 안 들어간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쓰고 버리면은 휴대폰 폐기 처분할 때 보면은 거기 금이 나옵니다. 그 첨단 그 현대 기기에 금, 은 들어가지 않는 데가 없어요. 금의 용도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뭐 먹으면은 장수한다. 그래서 금가루를 뿌려가지고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금의 용도는 우리가 말할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금이라는 것이 많이 나오지도 않고 용도는 또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귀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희소성이라고 합니다.
드물 희자, 적을 소자입니다. 그 희소성 가치가 그렇게 보존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사람이 다 죽고 없는데 그럼 집덩이만 있다고 해도 그 살 사람이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앞으로 자연이 이렇게 점점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은 그 줄어드는 국가는 이제 국가가 소멸되겠지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박탈되는 국가도 많이 생깁니다. 뭐 교육이 뭐고 풀뿌리를 파먹고 살더라도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나라가 소멸되지 않고 아주 가난하게 원시인들처럼 살아남겠지요. 그렇지만은 이제 그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는 못 산다. 그러니까 아이를 안 낳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인구 절벽이 되는 국가들은 자연히 소멸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그것도 각자 도생,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이게 원시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환경 복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 뭐 여러분들 생각해 보지만은 여기서 줄일까 합니다.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